자, 저는 지금 정관 신도시에 왔습니다. 태박이의 과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나, 뭘 잘못 먹었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정제된 톤으로 나긋나긋하게 설명해주는 다정다감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성을 그리워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여서 오늘은 이렇게 태박이 올드 버전으로 가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눌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안 눌렀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이곳은 정관 신도시인데 정관 수술이나 정관장 홍삼만 알고 정관 신도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 역시 정관 신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몇 번 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장을 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을 통해 사전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관 신도시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일바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원래 1996년에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개발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운의 스토리가 있네요. 어쨌든 이곳은 2006년에 일반 분양을 해서 2008년에 첫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때는 국제금융위기가 왔었던 시기 같은데 비운의 스토리가 이어지네요. 아무튼 그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입주한 지 15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스타벅스를 끼고 있는 사거리인데 정관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신도시들과 비슷하게 깔끔하게 상가가 정렬된 모습이 보이네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앞쪽 건물은 고층까지 꽉 찼는데 건너편 건물은 중층 고층에 임대 광고가 많이 붙어 있네요. 아마도 길 하나를 두고 메인 상권이 많이 갈리나 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사거리에서 주변 아파트까지 살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도시는 역시 잘 정돈된 도로와 평지, 깔끔한 상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처음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여기 사람 살겠나 싶다가도 몇 년만 지나면 인구가 채워지고 급속도로 살기 좋아지는 곳이 신도시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네요. 여기에 웬 다리가 있는데 언뜻 보면 도시철도로 올라가는 육교 같으나 안타깝게도 그냥 육교네요. 참 아쉽게도 정관 신도시에는 아직 지하철, 도시철도가 없어서 대중교통 환경이 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관 신도시의 대표적인 까임 요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관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딜 가나 그렇듯이 그럴싸한 계획은 다 있습니다. 정관에도 노포 정관선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림도 뭔가 전문성이 느껴지는 디테일이 금방이라도 진행되어 버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잘 읽어보면 이제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예타라고 부르면 좀 더 부동산 고수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노포 정관선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기장 월평리에서 정관 신도시를 지나서 동해남부선 좌천역까지, 그리고 2단계는 부산 1호선 노포역에서 월평리까지의 구간이에요. 노면 전철 트램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정관 신도시는 환승을 통해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남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아니 예타조사 신청이 들어간 것은 기장 월평리에서 동해남부선 좌천역까지의 1단계 구간이에요. 아무튼 이제 1단계 예타조사 신청이 들어가서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정관 신도시의 오랜 염원을 풀어주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한 블럭을 걸어왔나 봅니다.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오고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정관 이진캐스빌인데 정관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39세대로 다른 단지에 비해 좀 딸리긴 하는데 2014년식으로 비교적 신축에다가 중심 상업지구와 가깝고 초중고가 다 옆에 있으며 공원까지 가깝습니다. 미래에 생기게 될 정관선 트램 역사 위치도 바로 앞으로 예상되니 신도시 대장 아파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전용 84 타입이 2022년 7월에 5.2억을 기록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신고가를 찍었는데, 아무튼 신도시에서는 유독 중요한 게 바로 초등학교와의 거리,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와의 근접성입니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는데 초등 자녀가 있는 가정은 무조건 아파트 고르는 조건 1순위가 초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 자녀가 있는데 술 3건을 1순위로 본다? 그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상권은 중심 상업지구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획이 블럭으로 잘 구분되어 있는데 이 블럭 간의 간격이 지도로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 걸어보면 꽤나 먼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소를 가기 위해
그리고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 이 한 블럭을 걷냐 안 걷냐 차이가 체감상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심 상업지구에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고 그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도시에서 아파트 고를 때에는 초등학교를 끼고 중심 상업지구와 가까운 아파트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만 끼고 있어도 안 되고 중심 상업지구랑만 가까워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점이 좋아 보이네요. 이 버스 정류장에는 약 10개 노선의 버스가 정차하는데 뭐 센텀도 가고 동래도 가고 임랑 해수욕장도 가고 막 다 가네요. 단지 상가는 반지하 스타일이네요. 해운대 동백 제니스도 이런 반지하 스타일이던데 왜 이렇게 설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아무튼 가게 안도 안 보이고 별로인 것 같아요. 성 모양의 주차장 출입구가 돋보이네요. 여기도 입주자 전용 입구가 1차선인데 이거 은근 당황스럽습니다. 손님용인 줄 알고 갔다가 입주자 전용이라서 후진으로 빼야 되는데 또 마침 뒤에 입주민 차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난감해집니다. 전문용어로 공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은 공긴 방지를 위해 입구를 2차선으로 만들어서 입주민과 손님이 각각 다른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는 정관 해모로 아파트인데 39평부터 52평까지 평형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52평 가장 싼 게 6.5억에 나와 있네요. 길 안 건너도 되는 초포마라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아 보이네요. 이제 조금 더 걸어 올라가 보는데 갑자기 오르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으로도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데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 중심 상업지와 거리가 점차 멀어지다 보니 대장 아파트와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꺾어봅니다. 조금 전까지 비가 온 뒤라서 촉촉하게 젖어 있네요. 바로 옆쪽으로는 정관 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육교가 있습니다. 이 육교를 통해 길을 건너서 정관 초등학교로 갈 수 있으니 옆쪽의 계룡 리슈빌 아파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조금 더 걷다 보니 어느덧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정관 신도시는 공원이 참 좋네요. 아파트 밀집 지역 한가운데 이렇게 대형 공원이 있으니 정말 쾌적해 보입니다. 가운데 공원을 중심으로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어서 한 바퀴 돌 수 있겠네요. 터널 이름이 만남의 터널인데 그냥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여기 터널 이름은 고백의 터널이네요. 이거 딱 보니까 만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수순 같은데 참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옆에 정관중학교가 있던데 3교시 마치고 고백의 터널 앞으로 잠시 나와줄래?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그런 멘트를 꼬깃꼬깃 종이에 적어서 이건 너만 봐, 다른 애들한테 보여주면 죽어 라고 하면서 수줍게 전달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카톡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아까 봤던 이진캐스빌 아파트로의 출입구가 있네요. 왜 대장 아파트인지 알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사랑의 터널로 지나서 이 공원을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하니까요. 아무튼 집 바로 옆에 이런 큰 공원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입지 요소입니다. 조금 걸어 나오니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중심 상업지구가 나옵니다. 홈플러스가 바로 보이는데 대형마트가 집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단순히 장을 보거나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같은 다양한 활동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마트가 옆에 있다는 건 쇼핑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가 나오네요. 이곳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잘 아는데 여기가 바로 정관 윗골 공원입니다. 야외 물놀이장이 좋다고 소문난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울창한 숲을 지나서 저 멀리에 이제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왼쪽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은 정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 곳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무난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평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 평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관 아버님들이 주말 아침에 새벽 기상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상을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주말에 평화가 좌우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불금의 술이 째려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아무튼 평상을 잡고 아이들이 이 넓은 물놀이장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시설이 무료이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진짜 평상은 꼭 돈 받을 것처럼 생겼는데 무료입니다. 탈의실도 갖춰져 있고 옆쪽으로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이 바로 또 맛집이 모여있는 상업지구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숯불에 갈비 굽는 냄새가 퍼지고 이곳의 연기가 자욱해지는데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물놀이 후에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하락기가 4번 와도 4번을 다 버티고 장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갈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잠시 딴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평상이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과 참 즐기기 좋아 보이고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네요. 바로 옆으로는 또 장미공원이 있네요. 저는 뭐 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머님들은 여기 오면 또 사진을 찍고 카톡 프사에 등록시킬 듯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기장 정관신도시를 돌아다니며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관신도시는 입주가 완료되고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가 아직 깔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근처에 일광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져 버린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그리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인 탓에 7월에도 신고가를 찍는 저력을 보여줬네요.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느 지역은 끝났네, 절단났네 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관신도시를 보면서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완전히 끝나는 지역은 없다고 느낍니다.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갭이 생기고 그것이 시장의 저평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수요는 또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런 움직임은 주변에서 먼저 리딩을 해줘야 되고 주변 지역과의 갭 메우기를 하면서 시세가 움직이게 되는데 갭 메우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갭 메우기를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부동산 심리가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긴 줄을 서서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는데 오늘 영업 종료되어서 다음에 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하는 찰나가 짧을 수도 있고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극복되려면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교통이 대폭 개선되는 등의 입지를 격상시켜줄 만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요를 유입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 노포 정관선이 되겠네요. 오늘 임장을 통해 봤듯이 부족함 없는 상권에 풍부한 공원까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포 정관선 예타조사가 무사히 통과되어서 정관신도시에도 대중교통이 깔리고 입지 조건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태박의 올드 버전으로 정관신도시를 설명해봤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었다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게 뭐냐고 하던 거나 잘해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을 보고 다음에 또 하든지 말든지 해야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눌렀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